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참사의 주 원인으로 용접 부실이 꼽히는 가운데 안전관리 계획에서부터 용접 작업 계획이 허술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단죄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40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립니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현장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는 용접 부실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용접과 관련한 대목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사고 현장입니다. 철골이 휘어져 사고가 난 만큼 용접 불량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러스 부분은 올 용접이고요. 철골 구조물을 용접으로 잇는 공사인 만큼 용접의 절차나 품질 등에 대한 점검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주 MBC 취재진이 확보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이런 대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계획서에 포함된 용접 관련한 내용은 용접할 때 불이 나지 않게 하라거나 감전을 조심해야 한다 정도로만 언급돼 있습니다. 용접의 재원과 규격 같은 품질이나 핵심 기술에 대한 안전 계획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접부가 찢어졌고 또는 철판에서 이게 찢어져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었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이 가능했다는 것.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계획도 부실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직원이 아닌 원청업체 직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철근과 콘크리트 안전관리 담당자는 다름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전관리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시공교육 주의사항을 매일 숙지하도록 돼 있지만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이 확인해 승인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서 들어오면 그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압수수색으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확보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가 이번 붕괴 사고의 책임과 원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비구름대가 거치면서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찾아온 기후변화가 과일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의 주산지로 꼽혔던 곡성에서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천혜향이 생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 변화의 현장을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혜향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곡성군 옥가면의 한 시설하우스. 2,3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 부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나무가 자랐던 곳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재배 환경도 열악해지자 농장주는 고심 끝에 장목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우스 전체가 황금빛 물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소득이. 사과는 가을 날씨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처럼 사과를 재배하다 천혜향과 한라봉, 레드향 등 망감류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는 옥가면 일대에서만 12농가 4.2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재배 면적은 10년 전 110헥타르에서 40헥타르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비와 안개가 잦은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풍부해 옥과 지역이 망감류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최고 당도 16브릭스를 자랑하는 옥과산 천혜향은 제주도보다 출하 시기도 한 달 정도 빨라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육즙도 풍부하고 산미도 적고 또 신선도도 그만큼 좋은 호평을 받아서 제주산보다는 10에서 15% 정도 향상된 가격으로. 옥과향이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대체하고 있는 망감류는 옥과 지역에서만 2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자치단체와 손잡고 최고 70%까지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도 30%에 이르는 자부담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광주 5월 단체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행위는 명백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사법부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정 파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민들은 광주 쏠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과 돈이 광주로 몰리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가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겁니다. 목포문화방송 서희령 기자가 전남 도민의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술렁이는 곳은 공직사입니다. 전남도 안에서는 시도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통합이 이뤄지는 순간 주요 정책 결정권과 인사가 더 큰 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현실 속에 광주로 가면 승진, 전남으로 가면 좌천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으로 오게 되면 좌천이 될 수 있잖아요. 전남에서 광주로 가면 영전이거든요. 이 같은 불안이 커지자 실제 광주 교육계를 중심으론 인사교류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양 지자체장은 현행 근무 구조를 유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추진되는 이상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결코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같은 개발 호재가 생기더라도 통합 이후에는 그 효과가 광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해남 솔라시도 그쪽 개발로 인한 호재로 그걸로 인해 좀 되게 좋은 분위기인데 그게 흐트러질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좀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생활권이 직접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민들 가운데는 행정통합 논의 자체를 잘 모르거나 정치적 구호처럼 느낀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다 집에 가기 바쁘고
금요일날 밤이 되면 남학은 거의 뭐 죽음의 덫이잖아. 떡게임이 덫이잖아. 그게 싹 내놨는데 도청이 와도 의미가 없는데 무슨 통합을 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지. 전남을 흡수하는 통합이냐, 두 지역이 함께 커지는 균형 발전 통합이냐. 결국 관건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강제할 구체적인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오늘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에는 통합정부의 지위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고 시도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도 명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청장직 사퇴를 번복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의회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문 청장을 상대로 사퇴 번복 경위를 묻는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문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국회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됐다며 시도 통합이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지면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행위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무안국제공항 일대 조성하고 있는 MRO 항공특화산단의 준비 미흡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정부의 산단 지정을 요청하며 항공정비 전문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웠는데요. 취재 결과 사업 실적이 전무한 신생업체였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년 전 무안 MRO 항공특화산단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꿔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했습니다. 무안군이 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안군이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을 찾아내 맺은 입주 합의각서 MOA는 승인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업종을 볼 수뿐이 없죠. 예. 들어오는 기업의 업종, 산단명이 항공특화단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항공에 특화된 업종이 배치가 되는지. 갑자기 등장한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이 산단 입주 의향을 밝히자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76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항공정비 전문기업이라는 해당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불이 꺼져 있고 직원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처럼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기업은 설립 이후 항공정비 관련 매출이나 영업수익 등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항공기 정비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비 인증조차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공정비 실적을 확인한 적은 있나요? 항공정비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정비 인증과 실적, 정비 가능 기종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이미 전투기 생산 인프라와 실제 항공기 정비 실적을 갖춘 기업을 유치한 타 지역 항공특화단지 사업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 항공기 MRO 전문기업입니다. 지금 항공기를 LCC 항공기를 주요 고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항공정비 전문업체라고 앞세운 이 업체는 정부로부터 사업이 반려된 해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었습니다. 결국 갓 세운 기업과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산단 사업을 추진한 무안군. 입주기업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신생기업의 입주 의향이 사실상 산단 승인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1군 승격을 목표로 세운 전남 드래곤즈가 신임 박동형 감독 체제로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동계 전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주장으로 용병을 선임하고 지난 시즌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수비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전술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에 마련된 전남 드래곤즈의 동계 전지 훈련 캠프.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들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들은 새로운 사령탑 박동혁 감독과 함께 일단 기초 체력 강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음 주부터 지난해 시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시작됐던 수비 강화를 위한 전술 훈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갑내기 수비수 송호, 조용강 등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기존 주력 선수들과 함께 팀의 공수 전환의 조직력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비적인 문제점이 좀 나왔지만 동계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좀 더 실점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단기간 안에 원팀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팀 리더로 최상의 역량을 보여준 외국인 용병 발디비아를 주장으로 다시 선임했습니다. 발디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리더 역할로서 경험과 또는 능력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팀의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의 올 시즌 간절한 목표는 일부 승격입니다. 올해도 치열한 시즌이 예상되지만 승격의 관문이 최대 4팀까지로 넓어진 만큼 차분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로 연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올 시즌 1군 승격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30일 귀국해 시즌 개막 전까지 마무리 동계 훈련을 통해 주요 전술 전략들을 완성하고 최상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학생의 학습과 정서, 사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시행이 코앞인데도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조차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계선 지능학생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3월 새 법안의 시행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일반 학급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은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학습 정서 사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지원을 하나로 합쳐 위기 학생을 복합적으로 돕자는 취지입니다.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 학생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면서 학습 결손도 같이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동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교육계가 큰 의미를 부여한 법이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배치 계획도 없어 통합 운영에 따른 방대한 업무를 일선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일부 시범 사업에서 학생 가정에 방문해 식사를 하거나 학부모 금융 상담, 학교 아침 식사 제공 같은 사례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우수 사례로 소개된 것이 저희가 일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직무이지 않은가라는 이해도 좀 있었고요. 시행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아직 업무 가이드라인조차 배포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해 2,000명이 넘는 글로벌 CEO가 경주에 다녀가는 등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는 이 같은 흐름을 발판 삼아 올해를 포스트 에이펙 산업 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경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신라 근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국립경주박물관은 연일 관람객들로 붐비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방문으로 글로벌 이목이 쏠린 황리단길은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I think K-beauty and K-cosmetic is very have different products for everybody, for different skin type and skin color. 경주시는 이 흐름을 발판 삼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첫 걸음은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21개 에이펙 회원국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SMR 국가산단을 비롯한 경주의 산업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에서 추가 투자 설명회를 열어 1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 외동산단에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고 경주 안강읍에는 아리백 풍력발전 사업과 연계한 이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의 산업이 국내를 넘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또 세계 산업의 그 여러 가지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서 국내 산단을 스마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주가 관광을 넘어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가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200억 원을 주차장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면 한 칸을 만드는 데 3억 원을 넘게 책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 동래시장입니다. 건물 외벽은 도장이 다 벗겨졌고 주변 골목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동래구는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4만 제곱미터 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옥 8채가 들어선 한옥마을을 지어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분 좋지, 싹 바꿔주면. 총 사업비는 380억 원. 그런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00억 원이 주차장을 짓는 데 쓰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예정지 인근에 있는 은행 건물과 땅을 사 주차 건물을 만들겠다는 건데 주차 면수는 고작 63면. 주차장 한 면에 3억 원 이상 쓰는 셈입니다. 땅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일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대 높이가 8m로 제한돼 있습니다. 심지어 땅 주인인 은행 측과는 토지 매입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구청은 예산부터 반영했습니다. 협의된 건 따로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의회는 예산 낭비를 지적합니다.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라든지 다른 한옥마을이라든지 200억이라는 예산이 주차장에만 집중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동래구는 은행 측과 땅 매입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차장 대체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한 칸에 3억 원짜리 주차장은 세금이 아닌 개인 돈이었더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광주 지역의 고용률이 4년 연속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데이터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고용률은 6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65.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령자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고령자 2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3%가 비신호 횡단보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았습니다.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을 6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반납 혜택으로는 택시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한국춤비평가협회가 선정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박경숙 단장은 4년 동안 광주시립발레단을 이끌면서 코펠리아와 해적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춤비평가상은 1996년부터 30년 동안 우수한 작품과 연기자를 수상해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춤 부문 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은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비교적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비구름대가 거치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무안의 낮 기온 13도, 강진의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천과 광양에서도 한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대체로 기온이 높게 오르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들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